12월 7일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코스맥스라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는 2시간, 3시간은 기본이고 최대 4시간 30분까지 기다렸다라는 이용 후기가 나왔습니다. 코스맥스는 세계 최대 레스토랑 체인이죠. 맥도날드가 새롭게 런칭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뚜껑이 열린 걸 보니 햄버거도 감자튀김도 그리고 좌석이나 식사 공간도 없는 드라이브 스루 음료 전문 매장이었습니다. Z세대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알파 세대를 정조준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맥도날드가 미래를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직 단 하나의 매장이 오픈한 것 뿐이지만 세계 패스트푸드의 왕인 맥도날드가 음료 시장의 왕인 스타벅스의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맥도날드는 음료 시장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맥도날드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는 광대인 로널드 맥도날드입니다. 그런데 사실 1980년대만 해도 맥도날드의 자체 캐릭터들이 많았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캐릭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캐릭터 이름이 코스맥입니다. 외계인이면서 동시에 로봇인 캐릭터인데요. 당시에는 광고에도 나오고 꽤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90년 이후로는 자취를 감춥니다. 맥도날드는 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옛 캐릭터를 꺼내서 코스맥스라는 카페를 만든 것입니다. 맥도날드의 세계관을 확장해서 신사업에 적용한 것입니다. 카페는 일반적인 커피도 팔지만 레모네이드라든지 슬러시, 열대 에이드와 같은 차가운 음료가 메인입니다. 색깔도 알록달록하고요. 히비스커스 차를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에이드처럼 만들어 즐긴다든지 하는 새로운 시도를 적용한 음료들이 전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음료를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이를테면 홈페이지에는 사우어 체리 에너지 버스트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슬러시인데요. 젤리를 추가할 것인지 각성 성분을 추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일 시럽도 8가지 종류 중에 고를 수 있도록 했고요. 각 시럽의 양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맥도날드의 CEO죠. 크리스 캠프진스키는 코스맥스는 맥도날드에서 제공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기존의 맥도날드 음료 브랜드인 맥카페와는 다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매장이 한 곳에 불과하고 내년까지는 총 10곳의 파일럿 매장만을 열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도 맥도날드가 코스맥스를 통해서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운영 측면에서 전 세계 가맹점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전통적인 맥도날드 매장과 비교하면 튀김기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장비가 적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1인당 주문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표 고객을 Z세대와 알파세대를 지향했다는 점도 뚜렷해 보이는데요. 통상 마케팅 업계에서는 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로 카운터 컬처를 지향한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기존 주류 문화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이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즐기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스타벅스가 밀레니얼 이상 세대의 음료라면 이에 대한 카운터 컬처로 Z세대 이하는 코스맥스를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공한다면 말 그대로 Z세대 그리고 알파세대의 스타벅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스맥스 론칭은 맥도날드가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최근 맥도날드는 앞으로 4년 내에 전 세계의 매장을 5만 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매장 개수가 약 4만 1,000개니까 앞으로 4년 내에 9,000개 정도의 매장을 더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6년간 늘어난 맥도날드 매장 수가 4,000개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계획은 맥도날드 역사에서 이례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스맥스 론칭도 맥도날드의 공격적인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맥도날드 사업 전략에 있어서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는 1955년 첫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한 이후에 1990년대까지 단일 브랜드인 맥도날드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이후에 1990년대 들어서면서 브랜드 다각화에 잠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주를 시작으로 맥카페를 론칭한 것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3개의 외부 브랜드를 사들입니다.
바로 멕시칸 음식점인 치폴레, 그리고 피자 체인인 도나토스 피자, 그리고 칠면조와 치킨을 파는 보스턴 마켓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브랜드로 외형은 커졌지만 실익은 크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2000년대 초반에 모두 외부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고 2007년까지 실제로 모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맥도날드 브랜드에만 집중하는 전략으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유지됐습니다. 이런 맥도날드가 이번에 코스맥스라는 카페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한 것은 20여 년 만에 또다시 브랜드 확장 전략을 꺼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 성장 때문일 것입니다. 패스트푸드 산업 자체는 현재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맥도날드의 매출 정점을 보면 10년 전인 2013년이 정점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7년 연속 매출이 줄었었는데요. 이후 CEO를 교체하고 팬데믹이 오면서 매출이 다시 반등하는 추세긴 합니다. 팬데믹 당시에는 배달 수요가 늘었고요. 팬데믹이 잦아든 이후에는 외식 수요가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저렴한 메뉴의 외식 수요가 늘었던 것이 맥도날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013년 매출은 회복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전략이 절실한 시점인 것이죠. 그런데 음료 산업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현재 미국에서 식음료 사업 중에 가장 성장하는 분야는 스페셜티 커피 분야라고 합니다. 조사에 따라서 음료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앞으로 약 10여 년간 최소 3%, 많게는 10%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맥도날드 입장에서 미래를 위해 탐이 나는 사업일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 과정에서도 신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검증된 방식을 활용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올해 6월 12일 갑자기 이제 예전 캐릭터 중에 보라색 털복숭이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리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뜸 그리미스의 생일이라면서 그리미스를 앞세운 마케팅을 펼치는데요. 그러면서 보라색 베리 밀크쉐이크를 함께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SNS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음료를 마시고 괴물로 변하거나 쓰러지는 밈이 틱톡에서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당시 크리스 캠프친스키 CEO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 분기는 그리미스의 분기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코스맥스가 이 같은 전략이 SNS에 반응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코스맥스 해시태그가 이미 틱톡에서 3,700만 회를 넘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음료 가격이 스타벅스보다 싸지 않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드라이브 스루만 있다 보니까 잘못된 주문을 처리하거나 할 때 걸어 들어갈 공간이 없다, 불편하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맛이 없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가디언지가 낸 리뷰에서는 지루한 단물, 너무 써서 콧구멍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 같은 그런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코스맥스에 대한 맥도날드의 시범 운영이 끝이 납니다.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 계획이 발표될 전망인데요. 2000년대에 그랬듯이 브랜드의 확장을 접고 또다시 패스트푸드에 집중하게 될지, 아니면 Z세대와 알파세대의 음료 시장마저 석권하는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